네, 안녕하세요.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아이 주주분들.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기업의 중심 이슈인 이 탄소 중립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탄소 중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코아이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일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주 매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는 뭐 환경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는 이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좀 감축하고 흡수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은 감축량 및 뭐 흡수량을 UNFCCC나 뭐 민간 인증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검증 절차를 좀 거친 후에 이 배출권으로 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온실가스 이 감축 사업을 통해서 이 발급받은 배출권을 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파리 기후 협약이 일단 가장 좀 기초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 사회가 뭐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게 되어서 뭐 187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뭐 일단 목적은 뭐 2100년까지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뭐 1.5에서 2도 이내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목표는 뭐 2022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이 목표를 좀 제출하겠다라는 뭐 목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뭐 이후에는 이 한국을 포함한 뭐 121개국 국가가 이 2050 이 탄소 중립 이 목표 기후 동맹에 좀 가입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화석 연료 사용 저감과 뭐 신재생 에너지 확충 등 뭐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때 뭐 2030년까지 뭐 온실가스 뭐 50% 감축하겠다라고 유럽 연합은 밝혔고요. 미국도 뭐 제로 탄소 발전, 뭐 탄소 중립 달성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일본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850억 톤 감축하겠다 했고, 중국도 뭐 비슷한데요. 중국은 좀 논외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찍는다고 합니다. 탄소 피크를 찍는다고 해서 지금 이 석유화학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이 2030년까지 일단 탄소를 신경 안 쓰고 뭐 계속해서 늘려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리고 2030년 이후에 그 이후에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후에 2030년 이후에 이게 지켜질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은 탄소 중립을 조금 옹호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 대통령 이 후보인 이 트럼프는 그렇게 옹호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탄소 규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좀 본격화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뭐 철강과 알루미늄, 뭐 비료, 시멘트, 전기 뭐 등등 해가지고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2026년부터 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 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6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별 탈 없이 보내고 있는데 이후에 2026년부터 이 탄소량 배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뭐 일단 미국 또한 CCA라는 뭐 청정 경쟁법을 좀 발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좀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통과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정유, 석유화학, 뭐 철강, 유리, 제지 등의 뭐 12개 이 수입 품목에 1톤당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좀 부과하는 게 좀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2025년 1월부터라서 지금 2025년과 2026년에 지금 탄소 배출 관련된 이 정책들이 조금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환경 규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도 이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25년과 2026년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뭐 일단 러시아가 1등이고요. 러시아, 뭐 중국, 뭐 인도 이외에 뭐 선진국이라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조금
대책을 조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40% 하락을 했는데 뭐 기업은 뭐 저감 기술 투자를 좀 주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가격이 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감 기술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네, 밑을 보시면 일단 국내 뭐 탄소 배출권 가격은 2022년 톤당 3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이후에 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할당량보다 이 기업들의 이 배출권 수요 감소가 좀 핵심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좀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 이제 유럽은 2025년도부터 이 관세를 부과한다 했고요. 미국은 20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2025년과 2026년이 다가오면서 결국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결국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좀 이슈가 되려면은 일단 트럼프랑 이번 해리스의 이 지금 대선이 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량을 조금 더 이제 늘리는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하던 정책이 좀 그린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을 해리스가 만약에 되면은 좀 펼칠 가능성이 높아서 해리스가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일단 원래 신규 상장주들은 초반에 올라가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왜냐면 초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때 많이 붙으면은 결국 개인 뭐 기관과 외국인이 팔겠죠. 팔고 나서 쭉 이렇게 떨굽니다. 떨구고 위쪽 매물대를 나중에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2025년과 2026년에 본격적으로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당장의 이제 이슈에 따른 이제 주가 변화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정책이 변화가 되고 이후에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일단 이 저점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 부분 좀 특징적이니까 이후에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뭐 기간이 다시 돌아오는지 이후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